해방이 됐는데 3파선이 그어졌네.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고 남한에 있는 교회는 남한끼리 따로 모인 거예요. 제1차 남부대회라는 걸 갔습니다. 이 남부대회에서 이제 감리교회에서 약간 그 민족주의적인 그 반일적 기질이 강했던 지도자들은 막 남부대회를 소집한 사람들이 다 친일파들이잖아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요. 장로교도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장로교 정체성을 다시 복구를 하겠다 해서 네. 다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남부대가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돼. 완전 파행이 되는 거죠. 네네. 이 남부대에서 1938년 총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합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 날에 38년도 신사참배 결의한 그 날에 해당되는 주일 하루를 통일 자복일로 정해서 이를 시행합니다. 단 하루만 하루만 통일 자복. 하고 넘어가자. 하루만 하고 퉁치고 가려는 거야.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만들었던 그 총독부에 부역했던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남부대를 지도한 거야. 하루만 통일 자복을 해? 이제 그걸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최소한 2달 이상은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2년도 아니고 일제 말기에 친일 부역 안 하고 이렇게 예. 시골에 숨어들었거나 이렇게 목사직에서 잘려가지고 농사짓고 이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태질하면서 이제 한 2달은 휴직하고 설교 강단 올라가지 말고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고 네. 그래야지 좀 하루만 이러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남부대회는 통일 자복일을 단 하루 동안만 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의 그 해방 직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반갑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우리 시즌 3는 아닌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꼭 시즌 3 같은 그런 202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세미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날목이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별군의 구독 손수호입니다. 네. 예, 한국 기독교의 제도권 아나키스트로 새로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 홍승표 인사드립니다. 네. 예. 녹색 공동체를 꿈꾸며 기후 친구들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외로운 삼원 예술을 섬기는 예, 언저리 문학자 코알라 목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뵙게 됩니다. 우리 그 공개 방송 이후에 그죠? 거의 몇 달 만이죠? 석 달이죠. 석 달 만에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의 큰 사랑 덕분에 아직도 안 망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우리 코알라님, 손 박사님, 홍 박사님 하자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다들 저거들 바쁘니까 물론 저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주에 참다가 그죠?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참다가 뉴스를 보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저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인 세미나로 찾아뵙게 될 텐데 뭐 잠깐 우리 아주 짧게 근황만 얘기하고 가죠. 우리 코알라님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무서워. 국제 기후 환경 단체인 네. 푸르나시아에서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 갑자기 땡땡땡 예. 예, 이런 기고 글을 쓰시는 변화를 거부하면은 이제 2030년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탄소중립위원회라고 이런 것도 진행이 됐는데 네. 윤 정부 들어와서 이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네. 새로운 에너지 전환 또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필요한데 네. 현 정부에서 거의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은요? 이제 뭐 실업자잖아요. 이제 반 실업. 아니 저 여기 제 사무실. 네, 사무실. 제 직장. 뒤에 요것도 보이나요? 잠깐 좀 확인할게요. 우리 이번에 그 현수막 하나 새로 뽑았습니다. 네, 저런 거 좋아요, 홍 박사. 지금 봤어요. 우리 지금 봤어?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봤어? 네. 난 왜 이렇게 억울한 얼굴이죠?
요거 우리 저 어디야 바다와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요거를 또 홍 박사가 굳이 캡처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조금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 게 여기 네. 그 황해도 소래교에 네. 사래긴 밭, 네. 그 십자가 네. 요 배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네. 이렇게 뭐랄까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저 빨간 넥타이 하고 있으니까 저거 약간 홍준표 같지 않아요? 그 표정이 그죠? 그러네요. 그 표정. 파다님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래도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런 캐릭터도 잡아주시는구나. 저런 거를 이제 저기 팬들한테 돈 받고 팔고 그러는 데는 브로마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진짜 원하시면 저희 판매 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에 팔까 저거? 저 제작비는 한 2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아 제작비가 네. 아니 새로 뽑아서 갖다 줘야죠. 그러니까 네. 주문 제작 하긴 배송료도 있고. 한 5만 원은 들겠다. 살 사람을 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키가 작은데 거의 머리 하나 차이 나는데 이렇게 똑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홍 박사님은 비슷해요 머리 크기가. 네. 비슷한데 우리 저기 코알라님이랑 홍 박사님은 저거보다 저랑 마찬가지. 저도 아니지. 손 박사님도 비슷한데 저거보다 한 2배 되는 그런 우리 풍채를 중에서 갖고 키가 있다.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세히 보면 약간 크게 해놓긴 해놓은 것 같아. 중요한 건 우리 바다와님, 우리 편집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본 적이 없어. 진짜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서 있는 걸 보신 적이 네, 없어. 본 적이 없어서 앉은 그럴 수 키만 있다. 봤구나. 몸뚱아리를 본 적이 없구나. 네, 저는 좋은 게 이제 저까지 양복 입으면은 조금 너무 딱딱한 분위기일 것 같아서 저를 이 카디건을 딱 입혀주셔가지고 네. 바다와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러니까요. 질투가 납니다. 좋습니다. 아주 날렵한 냉철한 지식인처럼 딱 그려져서 잘 나온 것 같아요. 홍 박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 박사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성경이겠죠? 아니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아하. 그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표지만 히라버. 네, 손동훈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저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저기 홍 박사가 홍 박사가 저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정말 애정이 있구나 방송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 공금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 샀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황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사무실 이곳에서 또 글도 쓰고 그 성경도 묵상하고 이 영성적 삶을 예. 갈구하면서 예. 이 엄혹한 시대를 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예. 기도하고 고민하고 예. 있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HCK를 박차고 나오시면서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이런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참 슬프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맞아, 생각이 지금 듭니다. 되게 예. 그 고도의 전문적인 그 학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자료들 쌓아놓고 예. 엄청나게 그걸 짜집기 하면서 고도의 약속이 알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보람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장 오랜만에 만나니까 힘드네. 자, 고도의 학문을 연구하고 계신 홍 박사님을 떠나서 우리 발고님 1차원적인 저질 건축이나 하고 있는 예. 근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이야말로 종합 예술이죠. 또 그렇습니까? 인문학과 공학을 넘나드는. 그럼요. 예. 예. 뭐 힘들어 네. 그러니까 돈에 건축을 맞추기 위해서 그 건축의 품질을 계속 다운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종합예술이네요. 네. 하지만 싸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진정한 이런 예술이네. 것들을 이제, 네네. 이거 힘들지 그거. 예. 그리고 이제 또 개강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업도 하고 국민대? 수업도 듣고 국민대 가선 들으시고. 듣고요. 예. 도서관학과. 예. 박물관학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술관 박물관학과요. 박물관학과요? 네. 도서관학과가 아니고. 네. 어쩐지 나 지금까지 도서관학과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잘못 간 거 아닌가 이러고 있었거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열심히 뭐 감사패도 만들고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요즘에 또 머피의 법칙이 찾아올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듣는다. 머피의 법칙. 그 DJ DOC 아니에요? 머피 뭐 그것도 맞는데 DJ 어차피 DOC가 불렀나? 그 노래 제목이 있긴 하죠. 예. 안 좋은 일들은 그거 몰아서 그래서 한번 머피의 법칙이 좀 찾아오고 이럴 때는 숨어서 자죽하고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될 일도 안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알바를 제가 하나 잡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국유 재산을 조사하러 다니는 뭐 그런 알바를 하나 잡아가지고 한 300건씩 한 달에 그거 이렇게 조사를 그 지적도 같은 거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다 그 앱이 있어요. 이렇게 그 토지의 성격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그건 그런 지도가 아니고요. 있던데. 그건 아니고 이제 앱에다가 주소가 나와 있어 치면은 이제 그 다음 맵이나 뭐 네이버 맵으로 가요. 그럼 그걸 가가지고 가까이서 사진 2장 찍고 멀리서 1장 찍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건당 얼마씩이에요? 6,800원인데 세후 6,200원. 기름값도 없고 식사비도 없고 뭐도 한 달에 300건이요? 300건을 하는데 300건이 1차, 2차 검수를 해서 통과해야 주는 거예요. 다 통과하면 약 200만 원 정도 들어오겠네요. 다 통과하면. 예. 예.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더 웃긴 거는 진짜 우리나라 개판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그 국유재산이 어디 있겠어? 강원도 같은 데서는 그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립공원인데 지난번에 그게 왔어요. 저 안내가 그 국유재산 조사하시러 그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갈 때 입장료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내시라 이렇게 왔어요. 진짜. 뭐야. 그리고 면제나 이런 게 그 아니고.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나란 일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네. 나란 일 하는데 나라에서 좀 봐줘야지. 몰라. 국립공원 근데 입장료 받는 곳은 또 위탁 업체인가 보다.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찰이나. 아니 그냥 봐주면 되잖아. 사찰도 위탁 업체일 수도 있지. 주차장은 아니 패 들고 가면 봐주면 되잖아요. 그거랑 근데 비슷한데 그거를 뭐- 산림감시원 이런 거는 그냥 가거든요. 무료로. 진짜 그런 거 없어. 산불 산림감시원만도 감시원 못하다.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 이게 아마 계약직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섭섭하다. 나도 계약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있었다. 이런 나 말씀. 계약직이었는데 어. 그 우리 사무실 그 저 뭐냐 KNCC. 그 700 NCK. NCK 내가 연구실 네. 그 창문에 브라인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눈이 너무 부신 거야. 네. 그 브라인드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브라인드는 항목이 없어서 못 달아줍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 까먹은 그래서 거지. 뭐.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돈 주고 달았다니까. 그럼 떼왔어야지. 근데 이거 그거까지 떼려니까 좀 너무 치사하잖아. 에이. 이것도 내가 직접 내가 단 거거든. 그니까요. 근데 브라인드는 내가 잘 달아요. 우리 인테리어 하는데 오실래요? 제 브랜드를. 브라인드 다는 알바는 내가 잘할 자신 있어.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그 커튼을 다셨거든요. 커튼 달러 가는데 제가 시다바리를 했어요. 조수를 해가지고 천장에 뭘 다는 건 잘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그 국고 보조금 사업에도 약간 그 운영관리비라든가 업무 취준비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아, 근데 할 수 있어요. 그 소모품은 괜찮은데 계속 달아놓고 보유하는 자산은 안 된대. 보유하지 않는 거 아니래잖아. 그냥 안 해준 거래잖아. 좀 전에. 까먹은 네. 거예요. 까먹은 거래잖아요. 아씨, 내돈 주고 달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눈이 안 부시다 무슨 보니까 저기 짠돌이. 냉장고, 가구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거는 사실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네, 그렇죠. 저게 소모품이죠. 저 천년만년 쓸 것도 아니고. 무슨 천년만년 자동차, 써야죠. 건물, 시설물이 소중한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샀으면 알겠습니다. 나는 제일 눈에 밟혔던 물건이에요. 하여튼 우리 손 박사님 그 박물관 좀 걱정되긴 해요. 왜요? 얼마큼 또 저렴하게 지었을까?
철근 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유, 그럼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저희 이렇게 잠깐 근황 얘기해 봤는데 이제 결론은 별거 없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바다와님 여기서 잘라도 되고요. 자,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갈 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욕 특집 3.1절 연선 1장기 요거 올렸는데 댓글은 별로 없어요. 댓글은 하나 있고 댓글 저기 페이스북에 좀 있는데. 단디아자님. 그래요? 네. 그럼 좀 여기만 읽고 갈게요. 팟빵의 댓글은 뭐냐면 방송 들으면서 단디아자님께서 같이 욕하려고 했는데 모두들 너무 점잖으셔서 욕을 못한 것이 아쉽네요.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욕을 좀 해야 돼. 내가 제일 세게 했잖아. 뭐 했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밖에. 그게 무슨 제일 세게 해요. 미친 새끼들. 평소에 당신이 하는 욕 요만큼도 안 나왔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썼는데. 아니 NCCK 사표 떠질 때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차마 내 귀를 씻었다니까 시냇물에다가. 이런 젠장. 더러워가지고 젠장 이랬잖아, 저런 욕을 할 수 젠장. 있나 목사가.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스북에는 뭐 있나요? 네, 페이스북에 댓글 예. 달렸어요. 예, 좀 읽어주십시오. 잠시만요. 예. 근데 지금 내 페이스북 안 좋아요?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지? 여기 달렸다. 나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서. 홍 박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좀 힘들어요, 저 친구가. 진짜 괴롭네. 여러 사람이 달았어요. 진짜요? 유아론님, 유아로님. 미국 그 LA 쪽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1월달에 거기도 유아로님께서 10만 원 후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좀. 우와. 네, 그거 다 까먹었어요. 10만 원으로 저 현수막도 만들었어요. 저걸 왜 만드냐고. 여기 그 방송 지난번에 보니까 네, 너무 허전했다. 너무 허접해 막 이렇게 잡동사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리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유아론님께서 네. 오랜만에 방송 반가웠고 속 시원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정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최남영님 네.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그치. 우리 이성근님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와서 같이 해주셨던 분인데, 네. 요거는 또 우리 손 박사님 읽어주시죠. 너무 기니까 줄이고 줄여서. 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 뭐 별로 없네. 홍 박사님, 신 목사님 혈압 조절 하시고 스트레스도 덜어내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랬네요. 혈압이 뭐 160, 170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얘기하다가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혈압약 안 먹고 뭐 이상한 낫도 뭐 먹고 나토키나제 이 친구는 저기 뭐야 운동한다고 하고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운동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걱정입니다 제가. 아이고. 오메가3하고 나토키나제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약 드세요.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약 드세요. 약.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뭐 요 방송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데 지금 한 2,000회 정도 2,000회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보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지금 많이 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8,000회 우리 만회 뭐 2만회 이렇게 간 것들이 있잖아요. 네. 꾸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 밀린 그 위주 다 저기 그 공수표 날리지 마. 생각 잘하고 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바로바로 들어가죠.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오늘 그 메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복음교회 하기로 했는데 홍 박사님이 도저히 복음교회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 화가 난다. 화가 많이 나. 이러면서 새로운 주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메인 세미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죠?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오늘은 그 해방 이후 네. 한국 기독교의 친일 청산 과정을 한번 장로교를 중심으로 그 제목 좀 멋지게 붙여봐요. 포장 좀 해봐. 갑자기 제목을 했어야지. 네. 한국 기독교의 친일 청산 흑역사.
흑역사라고 해도 되겠지? 뭐 그만하면 뭐 네. 흑역사. 오늘 흑역사 하나요? 흑역사. 안 그래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도 네.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네. 최근에 네. 이 잠복해 있었던 네. 그 친일파들이 네. 좀 준동을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각계각층에 그 숨어들었던 네. 이 토외라고 불리는 토외라는 말이 한때 논란이 있었지만 뭐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네. 뭐 써도 저는 이제는 거의 일반화돼 있는 표현이라서 토착 외구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우리 개신교 안에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왜 개신교 안에 이런 그 뉴라이트 네. 그리고 이런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추종하는 그룹들이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준동하느냐. 그것의 뿌리가 어딘지 한번 우리가 이 한기톱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해방 직후에 친일 부역을 어떻게 청산했는가, 청산하기나 했는가, 혹은 청산이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그리고 미진한 그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못한 건 뭐냐, 이런 걸 한번 오늘 하나의 중요한 1950년대에 있었던 장로교회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그뭐 메인세미나긴 해도 약간 특별판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뭐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교파를 했는데 네.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파를 이렇게 교파만 집중해서 얘기하기. 물론 복음교회를 했어도 또 거기서도 그 민족 주체성이나 친일 역사를 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오늘은 보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친일 문제를 어떻게 응대했고 처리했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언제죠? 때는 바야흐로 1945년이죠. 1945년? 네. 해방 때네요. 네.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도적같이 해방이 됐죠.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일본은 여러 조선 식민지 안에 있는 재교파들을 이렇게 전시체제에 동원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통합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세군 같은 경우 구세단으로 격화시켰다가 해산이 되고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임박한 종말론 신앙을 표방했었던 네. 그 성결교하고 또 이제 요하이즈님 또 안식교도 순환장했죠. 그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종파들은 해산이 돼요. 아예 사실구나. 하지만 이제 국가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고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지만 우호적 관계, 건강한 그 긴장 관계를 모색하는 기성 재교파들은 이제 해산까지 시키지 않는데 일본 그 제국주의 당국의 총독부에 이렇게 어용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그 감리교 같은 경우 한국 조선 1930년에 만들어진 기독교 조선 감리회를 일본 메소디스트교에 네. 편입시키는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 기독교 조선 감리 교단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도 일본 장로교 안에 편입을 시키고 나중에 이걸 다 한꺼번에 묶어버리죠. 그게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일제 말기에 지금도 일본 기독교단. 일본은 지금도 일본 기독교단이에요. 네, 이름이 똑같아. 파시즘 시기에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 뭐 이런 여러 교파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단일 개신교 교파를 만들었는데 종전이 되고 나서 일본 안에서는 야 기왕 이렇게 합쳐진 거 그냥 하나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지금도 일본 기독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주류로 있는 게 일본 기독교단 안에는 감리교 전통, 장로교 전통, 그다음에 회중교회 전통이 강하게 있어요. 성공회는 따로 나가고 그다음에 홀리네스라고 해서 성결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장로교 안에서도 아주 그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개혁파 교회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일본 기독교단으로 통합됐던 그 체제가 이렇게 되게 잘 지금까지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파시즘 그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통합이 됐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쭉 가자. 지금 또 단일 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니까 예.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80시기 말기에 감리교가 일본 감리교 안에 먼저 들어갔다가 장로교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본 기독교 안에 확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렇게 됐다가 이제 감리교 장로교 다 이제 차포 떼고 이제 간판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된 지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해방이 됐어요. 조금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조금 곤란하겠네.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다 모든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들어간 직후에 네. 한 1년 정도 지났으면은 네. 그 안에서 체제도 만들어지고 하나의 그 이렇게 위계 질서도 생기고 마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시라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 오시려고 딱 준비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저 문 열고 예수님이 오셨어.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지.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위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밑에는 이제 미군이 주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는데 38선이 그어졌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이고 남한에 있는 교회는 남한끼리 따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이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남한에 있는 교회만 일단 모이자 해가지고 해방 이후에 제1차 남부대회라는 걸 갔습니다. 그걸 이제 어디죠? 세문학교에서 모여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세문학교에서 남부대회라는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남부대회, 남부총회라고도 불리고 네. 이 남부대회에서 이제 감리교회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민족주의적인 반일적 기질이 강했던 지도자들은 막 남부대회를 소집한 사람들이 다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요. 그걸 감리교 안에서 50년대에 재건파라고 불려요. 재건파라 불리고 네네. 그 남부대에 남아 있었던 감리교 지도자들을 복흥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50년대 복흥파, 재건파, 복건파, 복흥파. 네. 부흥인데 부자를 복으로 읽어요. 그래서 복흥파, 재건파, 감리교를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한참 이렇게 복흥파, 재건파가 따로 연애도 따로 했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고 장로교도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장로교 정체성을 다시 복구를 하겠다 해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남부대가 제대로 이게 진행이 안 돼. 완전 파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남부대에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심사참배를 교회가 결의를 했었잖아요. 38년도에 감리교 장로교가.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 남부대에서 1938년 총회 심사참배 결의를 취소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해방됐으니까 취소를 하고 이때 그 취소까지는 좋은데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 날에 38년도 신사참배 결의한 그 날에 해당되는 주일 하루를 통해 자복일로 정해서 이를 시행합니다. 단 하루만 통해 자복. 하루하고 넘어가자. 하루만 하고 퉁치고 가려는 거야.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을 만들었던 그 총독부에 부역했던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그냥 그대로 남부대를 지도한 거야. 그래도 하겠다는 게 어디야? 근데 어쨌든 간에 하루만 통해 자복을 해? 이제 그걸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2달 이상은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2년도 아니고 일제 말기에 친일 부역 안 하고 이렇게 예. 시골에 숨어들었거나 이렇게 목사직에서 잘려가지고 농사짓고 이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태질하면서 이제 한 2달은 휴직하고 설교 강단 올라가지 말고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래야지 좀 하루만 이러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남부대에는 통해 자보기를 단 하루 동안만 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그 해방 직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신앙을 나름대로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 하지만 지조를 버리고 교회의 체제와 조직을 지켰던 사람들,
두 사람들 간의 긴장감.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서로 다 아는 거지. 뭐. 또 같이 신학교에다 같이 공부하고 뭐 같이 노예 때도 만나고 연애 때 만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관련 다른 있는데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 아니야. 이게요, 다른 그 약간- 교인들은 모르잖아. 아니 감리교만 해도 이 감리교 기독교 조선 감리회 체제에서 네.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감리교를 향납하기 직전 중간 단계 혁신교단이라고 했었거든. 혁신교단에 가담한 목사들은 정춘수 감독이 정 감독이 네. 유명하신 분이지. 막 좋은데 다 보내주고 말 안 듣는 놈들 막 자르고 징계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혁신교단의 이름을 올렸냐 정춘수한테 탄압을 받았냐 뭐 거기에서 이미 이게 딱 그 피아가 딱 나뉘어지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었고 장로교도 뭐 있었겠죠. 난 장로교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장로교 얘기한다며. 근데 아무튼 장로교 나는 그거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정은 이 사람이 더 잘해야지. 장로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사람 뭘 알아요? 저 지난주에 교회 청소했어요. 와. 토요일에 가서. 아니 왜 그러는데 뭐? 아니 이 사람이 뭐 아버지한테 뭐 석사 달랄 게 논문 있다. 주제가 네. 한국 기독교의 죄책 고백에 음. 대한 연구예요. 뭐 내 얘기 갖고 막 그래서 그러나? 안 한 거는 제 얘기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울에서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제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이 막 이제 막 그 이렇게 강양국하고 막 네네네. 세워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 회유하고 막 탄압하고 막 이제 그런 북한은 상황이에요. 네. 남한에서는 남부대회란 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친일파들은 어떻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반발이 있어가지고 감리교도 재건파 복궁파 나눠 싸우고 장로교도 이제 문제는 뭐냐 장로교는 노회 시스템이잖아요. 네. 각 지역별로 노예가 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 노회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처음 경상남도에서 45년도 9월에 신사참배 거부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경남 재건 노회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몇몇 재건 노예들이 생기죠. 그래서 노예들이 이제 생기고 거기 노예들에서 이제 사경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면서 그 신앙적 우리 반성회, 회심회. 모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예가 아니고요 노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노예가 자꾸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예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라서 노예가 아니고요 하나의 회입니다. 회. 예, 회고 모임 교회들의 모임이라는 거 지방의 모임이라는 거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지역 단위에서 이제 감리교는 그 재건파 복흥파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분열이 이렇게 예. 대립각이 세워졌는데 장로교는 지역별로 이제 네. 파편화된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구로 활동할 수 있는 리더십들은 정인과라든가 뭐 네. 다 완전히 죽을 엄청 써가지고 서울에서 장로교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애매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바로 50년대에 또 이제 막 분열되다가 이제 50년대 넘어와서 한국전쟁 치르고 나서 이제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장로교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고신파하고 이제 장신파 분열이 먼저 있었죠. 이제 그래서 그 경상남도 지역에서 옥중송도 그룹을 중심으로 해쳐 모여있던 고려신학파, 이 고려신학파가 장로교에서 먼저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방에서 이 장로교회의 이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대적 요구를 부여받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봉경 이원영 목사라는 분. 유명하신 분이죠. 알아요? 그럼요. 봉경 씨. 봉경 씨는 뭐야? 봉경 우리 이원영 목사님. 유명하죠. 봉경 이원영 목사 이분은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우리나라 그 성리학의 대가. 그 저기 유학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집회에 있는 분. 태계 이황. 태계의 그러니까 13대 손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그죠? 이 봉경 이원영 목사가 태계가 살았던 태계 중택
종택 바로 옆 동네에 살아요. 확실합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 그 족보 약간 저기 사기도 하고. 아이 에이, 그래서 그래도- 영남을 아이, 영남인데 내가 영남인데 뭐 우리도. 그 마을에 사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저도 이제 이분이 네. 안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고향이 어디냐면 예안이에요. 예안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안동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 옛날에 옛날. 안동군을 둘러싸고 있는 큰 지역이 있어요. 그 안동댐 네네. 하고 이쪽 넓은 저 경상북도 봉화나 영양 이런 데하고 접경하고 있는 그 안동의 북쪽 지역에 크게 형성되어 있는 넓은 지역이에요. 네. 거기가 예안군이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동군에 다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 당대표가 예. 예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동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 훌륭하시네. 그래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의 네, 한 네. 그 저기 어디 출신이죠? 저 김천 출신인가? 아무튼 그 국회의원 검사 출신 국회의원 있어요. 그 사람이 예안은 안동이 아주 아니다? 안동이 아니고 저기, 안동 사람들은 아주 쳐다도 안 취급도 보는. 안 오는 동네다. 뭐 그렇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맞아. 말이 많았던 예.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음. 되게 이 도산서원 또 예안이에요. 그러니까요. 도산서원 또 예안인데 원래 양반들 사는 데니까 그 예안이 되게 되게 유사해. 웃긴 게 안동 사람이 도산서원 있는 예안을 음. 동네로 취급도 안 한다. 뭐 이런 사실 소리. 뭐 안동은 양반이 살았다기보다는 세도가들이 살았던 데고. 진짜 양반은 예, 뼈대 있는 데는 예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안 출신이에요. 이분이 자란 원천마을이라는 데가 네. 안동의 화해마을처럼 낙동강 이렇게 지나치는 아주 굽이치는. 그 삼각지인가? 그 삼각주. 삼각주 그 형태의 그 아주 퇴적층이 있는 비옥한 지역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몇 년도생이나 1886년생이네. 근데 이제 이분하고 사촌지간에 이웃 사촌에 네. 같이 자란 형제가 있어요. 사촌형. 이시겠네요. 네, 이 원자 록자. 원록. 네. 이분이 걸출한 분입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신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 감옥에 그 수용 번호가 있었어요. 그게 이름 수용 번호가 뭐냐면 64였어요. 64.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64로. 264. 264. 이원록 사촌 형님 아, 이원록이 이육사 사촌지간에 있어요. 청포도가 임금 뭐. 네, 그쪽이지. 청포도 내 고향 8월은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그 원천 마을이 그 청포도 동네예요. 그분인 거야? 네, 이원영 봉경 이원영하고 이육사 시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촌지간이구나. 의열단하고 독립운동 투쟁을 하잖아요. 무장 독립 투쟁. 우리 친구도 그 출신이잖아요. 누구요? 이동영이라고. 이동영? 이동영. 그냥 진행하시죠. 그래, 저 있잖아. 이동영, 이동영 TV. 저 이재희. 이재희도 그 원래 태백 출신이에요. 강원도예요. 뭐가? 이동영 이동영이? 씨. 예. 안동이라는데? 아니 태백 살다가 이사 갔어. 저봐. 자기한테 유리한 거만 싹 취하고 또 막 싹 버려버리잖아, 또. 예, 아무튼,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예. 그때 그 유림 중에서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안동의 예안에 깨어 있는 유림들이 보문의숙이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이 보문의숙에서 서양의 근대 사상과 역사라든가 지리 이런 것들을 배워요. 서당만 공부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원록, 네. 이육사랑 같이 이원영 목사가 같이 보문의숙에서 공부를 합니다. 안동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안에서 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서대문 영무소에 잡혀 들어와요. 거기에서 그 이상용, 안동의 이상용 선생님, 이상용 우리나라 임시정부 초대 네네. 국무령을 지냈던 네. 이상용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분 동생이 이상동 장로라고 있어요. 직접 자기가 성경 기독교 서적을 구해 읽고 개종을 한 안동의 초대 개종자인데 네. 이분이 안동 장터에서 만세식을 주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갔거든요. 네. 감옥에서 이상동 장로를 만나. 그래가지고 이원영 목사가 이상동 장로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때 3.1운동하고 서대문 영무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아, 그때 개종하는 네, 거예요? 그때 개종을 몇 살 때? 이제 청년 때죠, 이때가. 청년 때. 네. 1886년생인데 19년이니까 네. 몇 살 때인가. 어쨌든 간에 계산은 안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문과. 20대 때 20대 때 계산을 못 해. 알겠어요.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네, 네. 해서 도산서원이 마주 보이는 동네, 도산서원 앞에 강이 흐르거든요. 그 강 건너 마을 이름이 섬촌이었어요. 섬촌에다 교회를 짓습니다. 네. 그리고 야학을 해요. 아. 그리고 동네 머슴부터 여성들, 천민들까지 불러다가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도산서원하고 이 유림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근대식 교육, 그다음 평등 사상 이런 거를 가르치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30년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다시 돌아와서 안동과 영주 뭐 근처의 구리, 김천, 이 경상도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엄청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그 영남 TK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델리에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불태워.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나 하는 게 농촌운동을 합니다.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는 운동 정도 하고, 이분은 3.1운동 참여했다가 회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일제 말기에 파시즘 시기에도 끝까지 일본의 신사참배 요구라든가 이런 한국 시민 정책에 저항하면서 4번 검속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검속. 잡힌다고. 잡혀가가지고 극심한 고문과 악형을 당해요. 근데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분은 쭉 보면 되게 13대손부터 사천형이 이육사, 그 다음에 3.1운동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세우면서 지역 농촌 지도자, 지역 전도자들을 양성하다가 일제가 신앙의 회절을 강요할 때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이에요. 아주 악질이구만 그 일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 같이 놀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독한 사람이네. 이 TK 영남 지역에서는 아주 신망이 높은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문제는 한 가지 약점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 인지도나 영향력이 약해요. 야, 안 떠나니까 거기만 있으니까 놔줄 수밖에 없겠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해방이 됐잖아. 근데 이제 장로교 지도자들 걸출한 선 놈들은 다 친일파가 돼가지고 남부대에 개최하면서 그냥 장로교, 감리교 간판 없이 이 남부대를 통해서 그냥 조선 기독교단, 대한 기독교회 가지고 그냥 통합교회로 쭉 밀어붙여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차포떼고 자기들이 해계문을 가지고 쭉 가고 싶어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야. 감리교는 재건파가 들이받고 장로교는 지역에서 경남노회 막 다른 노예들이 팍팍 생기면서 이 남부대의 친일파들의 꼼수가 제대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좌초가 돼요. 이후에 이제 한국전쟁 터지고 막 난리 겪다가 이제 휴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 재건된 장로교회 안에서 네. 이 친일 일제 말기 부역했던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남부대회 때 하루 뭐 통회 자복일 정해서 하루 했다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친일 청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